안녕하세요. 센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하반기에도 입주 예정 아파트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입주 예정 아파트는 서울에서 6,600여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33,000여 가구, 34,000여 가구고요. 지방에서는 36,000여 가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넘치는 물량 속에서도 챙겨봐야 할 이슈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부동산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투자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해요. 전화번호는 02778-4747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부 순서 함께 하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하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비법 강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좀 선선하더니 오후 되니까 좀 더워졌는데 역시나 여름인가 봅니다. 초복 때는 조금 선선해서 초복인가 그랬더니 지금 역시나 여름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덥지만 오늘 이 시간 부동산 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원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부자되기, 부동산 부자되기, 오늘도 초기 좋은 강남 말씀과 함께 22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2-1강 시간은 강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쌈짓돈을 활용한 부자되기 팁과 사례로 열어보겠고요. 부자되기 팁 사례 시간에는 제가 살면서 정말 한 해 한 해가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뼈도 아프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렇게 더운지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제가 더워서 부채질했더니 약간 바람 소리 들어간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더운지 몰랐다가 더위도 많이 타고 까막고기를 먹었는지 깜빡깜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확실한 거를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 드셔가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53살이 되다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엑기스, 알토란 같은 팁과 또 매물로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2강 시간에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2-3강 시간에는 화끈한 매물로서 꼭 집어 시간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강 시간 팁과 사례 들어가기 전에 늘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라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다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보다는 어떤 시간의 흐름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바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정말 내가 이거다라고 할 때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 꼭 집어서 정말 사람을 잘 만날 때 이거 해봐라고 했는데 뜸들이다가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용기, 가감한 베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또한 유치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정말 세상 물정 몰랐습니다. 아이들만 보고 자랐으니 얼마나 더욱더 그랬겠어요. 그랬지만 부동산을 가감하기 시작하고 500만 원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를 사고 매도를 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에서 정말 김정미라는 사람이 싸게 샀더라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2년 전에 가감하게 팔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가지고 있어도 물론 돈은 벌었겠지만 중간에 이자를 많이 내거나 여러 가지 또 불편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수요자가 넘쳐날 때 그냥 저는 팔고 다른 데 들어가서 그 사이에 또한 4억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아마 세금 내고 이자 내고 이랬겠지만 저는 또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팔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긴가민가 망설일 때 그래도 뭔가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저지르시고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꿈자리도 좀 잘 맞는 편이고 또 너무 답답하면 사주라도 보세요. 사주에 토지라는 운세가 있다면 저처럼 부동산에 또 돈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할 때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뭐 보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의 약간 경기 불안할 때는 제가 팁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고민을 하시고 이 시간 시청하신다면 아마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팁으로 부양 정책과 억제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돈 버는 방법으로는 나 혼자 잘났다고 절대 안 법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의 트렌드에 편승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벌 수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해요? 부양 정책일 때는 어떻게 해요? 1시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남뉴타운에 2009년 4월인가에 들어갔었을 때는 아침에 신문을 일찍 일어나서 봤어요. 얼리버드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도 빨리 잡는다, 많이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봤더니, 한남뉴타운 5구역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기존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번개같이 잡아갖고 현장에 있는 부동산보다도 더 싸게 급매물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뉴스가 있을 때는 1분이라도 빨리 전화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겠죠. 용기를 내셔야 될 거고 만약에 억제 정책이 들어간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 큰일 났어 이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막 번개같이 팔다 그러다 오히려 손해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아시나요? 2000년대 중반에 맨날 부동산 잡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규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도 강남의 집값들은 계속 올라가고 일부 집값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억제 정책을 펴도 사람들 눈치를 보셔야 돼요. 눈치를 보고 이게 억제 정책을 폈지만 역으로 부동산에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 판단으로 큰일 날 거야 라고 막 파시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병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눈치 작전에 돌입하셔서 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팁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투자는 주택 및 상가를 불문하고 제가 팔이 짧습니다. 선도적으로 매입한 누가요? 소수가 다수에게 판매하는 동안 가격이 오르고 투자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소수가 누구한테 팔아요? 다수에게. 소수가 다수에게 판매하는 동안 투자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참 실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지역을 노려야 되느냐에 따라 틀려요. 소수가 다수에게 판매하는데 소수가 어느 지역을 들어갈까요? 물론 개발 호재 지역을 들어가야 되겠죠. 개발 호재 지역을 노려야 돼요. 개발 지역 호재 지역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 거품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무조건 띄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수가 다수에게 판매하는 동안이에요. 제가 아까 팁을 드렸어요. 소수가 다수에게 판매할 때는 다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볼일 다 보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편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유행하는 화장품도 있고 유행하는 옷도 있고 이렇죠. 야, 저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발라보는 립스틱인데 나도 바르고 싶은데 살까 말까? 저거 나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근데 나만 안 바르자니 이상한 거 바른다고 유행에 뒤처졌다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옷을 샀는데 한 번 입고 가을이 될 수가 있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상투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유행이 내년에 똑같이 오면 괜찮은데
정말 아깝게 망설이다 고민하다가 옷을 샀더니 한 번 입고 그냥 옷장에 넣어놔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옷장에만 넣어놓으면 다행이게요? 어떨 때는 짐대에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살 때 소수가 살 때 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에게 판매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어때요? 용기가 필요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들어가셔야만 결국은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간다는 건 소수가 다수에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써요. 제가 먼저 소수가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수가 이렇게 소문나게 만들잖아요. 소문나게 만들어서 다수가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득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고 아까처럼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이 통과됐습니다라고 할 때 수요자들이 이제 그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오겠구나. 그러면 저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뜸을 약간 들이다가 그때 1, 2천이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높게 팔고 그리고 나와서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움직이면은 기존 재고 아파트가 움직이면 또 신축 아파트가 움직이고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차피 재고 아파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움직일 거다 해서 미분양을 저는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족집게처럼 들어갔다 빠졌다를 저는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제가 했던 게 바로 얼굴 무늬만 여자더라, 행동은 남자더라, 사주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좀 그렇게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늬만 여자, 행동은 남자처럼 가감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아마 저한테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품 지역들 있잖아요. 일부 죄송하지만 정말 신문이나 어느 그런 데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직접 정말 이 지역을 이렇게 포장을 해요. 우리가 광고비를 들여서 왜 포장을 하잖아요. 광고비를 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품 가격이 올라 있을 때가 있고 옷 가게가 올라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 우리가 사는 그 소비자의 물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 거품은 어때요? 거품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쭉 가라앉죠. 그래서 거품 지역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되기 팁에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좀 많이 헷갈립니다. 다수가 매입한 상태에서는 부동산에 매입하고자 하는 신규 수요자가 감소하면서 매매가 줄어들면 점차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가격이 또 계속 오를 것 같죠? 천만에만만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또 어쩔 때는 다른 부동산이 신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매가 줄어들면 점차로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좀 조심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심해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전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들어가는 거.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좀 행동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저번 주에도 이랬어요. 먼 외국에서도 아는 언니를 보낸다거나 지방에서도 누구를 보낸다거나 내가 직장 때문에 안 되면 엄마를 보낸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핑계로 나는 직장을 맨날 다니니까 못 나와요. 주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말 전에 벌써 좋은 것들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먼저 나중에도 팔리기 때문에 항상 전화로라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시청자분을 믿고 시청자가 저를 믿듯이 그런 단계가 형성돼야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쌓인다고 하면 이미 뭔가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러면은 먼저 좋은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입주 물량 추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관계상 좀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18년 입주 폭탄하죠.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지금 서울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꼭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깡통 전세 우려스럽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의 미분양들이 지금 의외로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6만 세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 물량이 나왔을 때, 난 전세 겁나, 수도권에 그냥 이 정도면 살래. 이 정도면 서울에 다세대를 사니까 그냥 아파트라도 살래.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주의하세요. 지금 오늘도 신문에 뭐가 나왔어요. 의뢰 신도시 때문에 역전세난이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의뢰 입주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송파 쪽이나 이런 데에 전세가 7억 8천 나갔던 게 7억 5천에 깎아줘도 안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작년에 분양이 50만 가구가 넘었기 때문에 2018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를 정말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2018년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우리가 보세요. 2018년에 가장 많이 입주 물량 늘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죠. 경기도. 그래서 서울이 비싸다고 경기도로 넘어간 사람 옛날에 이 상황이 똑같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거는 쏠림 현상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듯이 잘 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돈이 없다고 어디 외곽 지역으로 그냥 나간다거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원금도 못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쏠리는 지역,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쏠리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랐다고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동반하고 오르는 지역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려하신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비싸다고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아닐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시간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올랐다고 외곽적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과거에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도 여전히나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황금알을 나는 지역 분석 서초동인데요. 서초동에서 제가 지금 딴 거는 둘째 치고 이 장제 터널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강교 사례를 보세요. 신문에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강남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상가는 공실이 많다는 얘기 들었죠. 이 장제 터널이 뚫리면은 사당과 방배 지역에서 굉장히 빨리 진입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강남역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기존에 골목 카페들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 그 골목 카페가 너무 구릉지에 많았어요. 필요 이상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데 월세 받고 계셨던 분들 공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 계셨던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오히려 월세를 손해를 보느니 이런 데 와서 약간 비싼 거라도 투자하시거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터널이 뚫리면 결론은 굉장히 편리한 곳,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거, 영화관도 몰려있고 카페도 몰려있고 음식점도 몰려있고 옷가게도 몰려있는 곳, 전철도 많은 곳, 이런 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뚫린다고 해서 집값은 방배동 쪽이 오를 수 있지만 상가나 유동인구는 몰리는 곳으로 더 몰린다는 거 이 시간 꼭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렇다 하면 우리가 월세 받거나 이런 물건들이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그 다음 시간 매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까지 서초동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정미 원장님께서 소개하시는 솔루션 매물 두 곳도 이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루션 매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콕 집어 매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가 들어가기 전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소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왜 다수가 안 들어갔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래적으로.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매물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들어가면 어때요?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조금 더 차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양재동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6번 거리입니다.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는 17.52제곱미터, 사용면적은 49.11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5층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2016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동 금액이 지금쯤에 투룸들은 거의 다 이제 2억 9,500, 3억 이렇게 나오는데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죠. 2억 8,500만 원. 전세를 놓을 수는
제가 볼 때 지금보다 전세가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전세실이 2억 6천만 원이면 소액이죠. 2,500만 원 투자로 강남의 매물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월세로 놓으면 2,110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 보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건 다 노리더라고요. 겁 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1억 4천만 원 대출을 활용할 시는 1억 2,500만 원이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전세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는 판단이 있고 난 수익형으로 봐, 차익형으로 봐 할 때는 양재동은 향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죠. 직장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전세로 보다가 향후엔 직장인들한테 월세로 놓을 수 있는 매물로 전환해 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추천 포인트라면 이 매물이 상권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상권 지역일 때 주거의 희소성을 들 수 있겠고요. 양재 R&D 연구단지에 의한 명품 주거지의 변화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구단지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득도 고소득자지고 학력도 고학력자가 많아지죠. 우리 강남이 서울대 진학이 굉장히 높은데 결론은 부모님들이 또 대졸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학력자가 많으면 자녀분들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품 주거지가 되면은 결론은 학군도 좋고 주거지도 명품이고 그러면 어때요? 범죄에서도 많이 탈피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숲세권이 굉장히 인기예요. 점점 고령화로 갈수록 저 같은 경우도 산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 숲세권들을 많이 선택을 할 텐데 이 지역에 굉장히 공원도 많고 개천도 있고 그래서 풍수지리도 굉장히 좋아요. 앞에 천이 흐르고 뒤에 산들이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성으로도 좋고 그리고 쾌적성까지 같이 겹쳤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아토피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 이쪽 괜찮을 거라고 평가되어지더라고요. 양재동에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개포동 옆에 붙어 있는데 개포 1단지나 이런 데들이 정말 아직도 몇천 세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몇천 세대가 2018년까지 이전을 한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에서만도 전세 가격이 높지만 미래적으로도 더 높이 올라갈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이주 수요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양재역에서 이 거리는 6분 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양재촌이 굉장히 물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리입니다. 양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은 현무암과 그다음에 징크 판넬과 스타코 마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이 잘 돼 있어요. 단열이 잘 돼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래기 박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짜기 때문에 건축비도 훨씬 더 많이 들이면서 해요. 그리고 또 LG 샬시가 들어갑니다. 진샬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래 건물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강남에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매물을 특히 찾아야 돼요. 그 매물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여지는 매물입니다. 특히 이 매물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가 있는 매물이고 2억 8,500이고 위에 특히 거실이 굉장히 크고 로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올 텐데요. 원룸 복층방 6.2평에 테라스까지 있는 매물입니다. 테라스까지 있다는 거 장점이고 꼭대기층에 테라스가 있으니까 어때요? 개방감 탁월하겠죠. 특히 이 매물은 8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테라스 분이 확 튀어서 멀리까지 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또 블랙야크 본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경시설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대식으로 쓸 거고 복층이 이렇게 다락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오피스텔 보면 굉장히 낮아서 막 이렇게 수그리고 다녔는데 요거는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꺾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옛날에 오피스텔 하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낮게 걸어 다녔잖아요. 수그리고. 근데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로망,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다양하게 쓰이죠. 다락방에 막 이렇게 커튼 쳐놓고 막 영화도 보고 요즘 젊은이들 텐트까지 쳐놓은 사람도 있고 요즘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침실방으로 하고 거실을 넓게 쓰고 왜냐면 먼 데까지 확 트였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냥 내 침실방과 거실로 위에를 다 놓고 아래를 드레스룸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투룸으로 써도 괜찮은 집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화장실도 고급스럽게 들어가고요. 특히 빌트인 냉장고에 옷장까지 들어가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 저희 가구값만 해도 많이 절약되겠죠? 보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한테 안정적일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500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로 놓을 시 2억 2,50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잘하면 1,500만 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5, 6층의 펜트하우스 같은 기분으로 이 매물을 선택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차익을 고려할 때는 이 매물 양재동 이 매물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월세도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 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양재동 매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매물로 양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정미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도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전히나 굉장히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집에서 끙끙끙끙 거리시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면 끙끙거리는 거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입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솔루션 매물이 남아 있는데요. 빠르게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이 매물은 같은 양재동이라 개발호재가 추천 포인트를 생략하겠습니다. 양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도보 1분 거리라는 거. 그 다음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는 18제곱미터, 사용 면적은 39.69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3층. 이거 따뜻한 물건이 오늘 처음 풀었어요. 그래서 4층도 있습니다. 2017년 1월 준공 매표고요. 금액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투룸에 굉장히 넓은 투룸입니다. 그리고 전철역 1분에 3억 1,800만 원이고 전세시는 2억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가능하면 전세시는 3,8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월세시는 3,110만 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곡동과 바로 붙어있는 양재역이기 때문에 대출에 1억 9천만 원 활용한다면 9,800만 원으로 이자 내고 내가 한 5, 60만 원은 남는 그런 매물인데 양재동 호재가 많은지요. 전철에서 1분 거리인 오늘 따뜻한 매물 내가 제일 먼저 로얄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층 좋은 방향 가져갈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솔루션 매물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